제263회 꾸미시대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를 하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환 부장님의 개사가 존경하는 4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대구대 꾸미시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 이민년이 한 달 남은 겨울의 길목에서 올해 마지막 대기인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공리정륜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안팎에서 불출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희망 꾸미시대 건설을 위해 쉼없이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의 요구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2차 경례회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사일정에 맞게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확실히 이끌어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제동의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된 재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행정 수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움츠러져는 이웃은 없는지 예정 아닌 눈길로 주변을 살펴봐 주시고, 구미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이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임을 잊지 말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내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과 연말연시 각종 행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과유불급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는 우리 구미시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구미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시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실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경례 제2차 본회의 회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37조 2규정에 의거 장미경 이상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산 6월 옥성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민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 화폐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사랑 상품권은 현재 기류형과 카드형 두 가지로 운영되면서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와 지금 시민 기획안 좀 촉진에 내보내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류 상품권에 관한 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니 기류형 화폐와 모바일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면서 지역 화폐 디지털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본 의원은 수십만 원의 상품권이 들어있던 지갑을 통째로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이 나오기 전이므로 몇 장의 신용카드와 구입한 상품권을 지갑에 넣고 고스란히 잃어버렸습니다. 신용카드는 분실 신고를 하면 해결되지만 상품권은 현금과 같아서 그대로 손실로 돌아옵니다. 본 의원은 수십만 원을 잃어버려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기류 상품권의 가장 큰 단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분실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상품권 발행 비용 및 기타 운영 비용이 매년 수억 원이 들고 또한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및 미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젊은 층에게는 할인되는 카드나 모바일 페이와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이 더 친숙합니다. 즉 최근 실물 경제에서 종이 화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많은 지자체에서 모바일 결제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구미시는 아직 아날로그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구미시는 모바일 결제를 넘어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디지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상품권 디지털화에 활용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모두 메타버스로 귀결되며 이 가상세계에서 AI,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이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업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실제 생활과 다름없는 제2의 현실 세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상세계 내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거래되고 실제 현금화가 가능한 가상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일례로 울산시의 울산페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QR코드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서 지류나 카드 결제 없이 오로지 모바일 결제로만 이루어집니다. 울산시 소상공인 93%가 가맹하였고 시민 이용률도 매우 높은 성공 사례입니다. 이렇듯 이 고도로 진보화된 기술은 앞으로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P2P, 쇼핑몰 플랫폼, 양방향 AI 교육 플랫폼, 디지털 자산 NFT 거래 플랫폼 등에서 응용되어 미래 산업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형을 병행 활용하면서 차츰 모바일형으로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술적인 방법이나 그 수단은 담당 부서와 전문업체가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아날로그화에서 탈피와 디지털화로의 변화 촉구입니다. 구미시에서 아직 디지털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첨단 산업도시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 도래를 준비합시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다른 데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동 김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국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직행장석버스와 관광지 순환버스도의 고모산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5번, 33번 국도를 활용한 직행장석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구미에는 동서와 남북을 잇는 중요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당천, 산동, 해평, 도계를 잇는 25번 국도를 개통하였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총 사업비 약 9,400억 원 중에 DB 1,300억 원을 들여 국도 33호선 우회 개체 도로가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이 두 국도는 도농 균형 발전과 공단 물류 인프라 확대, 시민 편의 향상 등 우리 시의 핵심 교통축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교통 자산입니다. 하지만 나가용이 없는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인 시내버스는 단 한 대도 25번, 33번 국도를 지나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인동과 선산, 선산과 산동을 잇는 직행장석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내버스로 북삼, 인동, 양포, 산동권역에서 선산권으로 이동하려면 시내 중심가를 통과하여 몇 번의 환승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여러 곳을 돌려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번, 33번 국도를 활용한 직행버스 노선을 운영한다면 주요 도심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이동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 제안을 더하자면 관광지 연계 버스 노선 도입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정책은 자가용 운전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대중교통으로 구미를 관광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로 도계 신라 불교 초전지에 가려면 두 번의 환승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산동 에코랜드를 가려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상권, 고무상권, 선생상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미 관광지를 번역별 순환버스로 연결하는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주요 도심 간 직행자석버스와 관광지 순환버스 도입, 그리고 버스 노선 간 효율적인 연계로 버스 노선 개편이 된다면 시민 이동권 보장과 도심 간 물리적 거리 단축, 이를 통한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외부 관광객 유입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모산 자연환경 보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모산은 국내 1호 도립공원이자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고모산에 올라 폭포 앞에서 깨진 병조각과 휴지 등을 직접 줍는 것으로 시작된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모산은 개발과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등산로 정비 공사로 인해 올라가는 등산로는 시멘트로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정상 바로 아래는 석재 계단과 세계등 및 체인으로 치장해 자연이 파괴된 채로 주변 풍경과 전혀 조화롭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모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행정의 고모산 훼손과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인류의 공동자산이자 후손과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연을 개발을 통한 파괴가 아닌 환경보존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내년에 시작할 버스노선 개편 작업에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적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검수한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여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하고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이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입니다. 먼저 정리의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회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영광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정당, 국립광주박물관, 단양 중록원, 11월 21일 안산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김해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부산에 위치한 해리단길 및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4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접수되어 각 의원께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11월 17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2년 구미시의회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해고사항입니다. 강성수, 김건환, 김낙관, 김영태, 김정도, 박세채, 이정희, 이지연, 정지원, 추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김건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건,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과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7건, 수련안 1건, 의견 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기타 보고 2건 등 이상 총 3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선 조례 등 22건의 조례는 11월 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보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대로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2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정하여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장호입니다. 2023년 예산안 제출에 점하여 시정연설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두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미의 내일을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민선 8기 구미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미 재도약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운동화끈을 다시 조여매고 마부 위침의 정성으로 치열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마부 위침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부 위침의 정성으로 치열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로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구미의 상황을 냉정히 직시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미 시장으로서 제가 임기 시작부터 첫째도 혁신, 둘째도 혁신, 넷째 혁신을 외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민생이 곧 시정이란 비장한 각오와 함께 경제, 사회적 난제들보다 당면한 민생경제부터 하나둘씩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대책 TF반을 가동시켜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지방공공요금 6가지 종류 동결, 구미업체 건설공사 참여 확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주정차 단속 유예 등 구미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과 과잉 재고의 피해를 줄이고자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하여
목표치 10만 포를 조기 완수하고 농민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십시일반 함께 참여해주신 시의회와 많은 기업인 그리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미 재도약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을 찾고 지역 현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국토부, 환경부, 과기부, 중기부 등 핵심 중앙부처 장관님들의 잇따른 구미 방문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면서 구미시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LG이노트에게 신규 투자 결심을 적극적인 행정지원 약속을 통해서 1조 4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성사시켰고 지역 방산업체 정설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투자 협상에 물꼬를 트는 등 미래 첨단 산업인 반도체, 방위산업, 2차 전지 분양 등 7개사에서 총 1조 9천억 원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조 3천억 원대의 대규모 추가 투자 소식도 곧 들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30조 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발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세대 성장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사업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와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 선정을 통해 산업부터 도시 전 분야까지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민간 투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단위 선산 출장소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경북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등 총 80억 원 상당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고아 농공단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방도 916호선 선형 개량 사업 한 250억대입니다. 을 확정을 지으며 도농균형 발전 도약을 위한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한편 구미 재도약을 위한 공직사회, 인사, 조직, 문화 등 혁신을 주문하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굿모닝 수요 특강 실시, 신속한 스탠딩 회의, 영상 간부 회의 도입 등 공직사회의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파크 골프장 규모 방식 개선, 도모산 잔디광장 개방, 공동주택 품질 검수반 운영, 신평시장 공영주차장, 구미 IC 쉼터 주차장, 우배 확장 등 작지만 실효성 있는 체감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조금이나마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결실은 구미의 원팀으로 하나가 되어 시정 발전에 협력해 주신 제9대 구미시 의회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과중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수도권 집중화는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극단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미의 인구 유출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지만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구 40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기업은 인재를 찾아 구미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난 5년간 20, 30대 청년 인구수가 2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유발시킨 수도권 병에 대해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농업 등 시정 전 분야의 구미 재창조를 위한 과감한 변화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구미시장 혼자서는 세임한 구미 시대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41만 시민과 1,800여 공직자, 또 시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은 지난 7월 이 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 회복, 인구 증가, 시정 혁신의 3대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산업, 경제, 도시 환경, 문화, 관광, 교육, 복지, 농업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균형 있게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선 8기의 성과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에게 1조 5,021억 원, 특별에게 3,187억 원, 총 1조 8,208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22년 당초 예산 1조 5,060억 원 대비 20.9%, 3,148억 원이 순정하였습니다. 20.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엄중한 경제의 위기에 민생 경제를 신속히 지원하고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 세대 지원 및 도시의 정규 여건을 개선하는데 이번 확장적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내년도 시정 운용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회복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소비력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통합신공화 시대 도래와 함께 명실상부한 K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와 메타버스 혁신지구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도록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점을 두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구미 국방 벤처센터 기술 이전 지원과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방위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디지털 전환 지원, 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실증 사업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및 자금 지원, 중소기업 물류비와 해외 시장 파도 개척 지원 같은 전체 주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범시민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고 신공항을 연계한 경제특구 지정과 국제물류지구 조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행복한 로컬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영향에 따른 소비 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전국 최초로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을 시행하고 공공배달앱 도깨비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정 확대 등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전을 돕겠습니다. 더불어 잠재력을 갖춘 로컬 브랜드가 모인 골목 상권을 골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동네 가게 아트 테리어 사업, 소상공인 지원센터 구축 등 두 도심을 살리는 새로운 지역주도 상권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 대책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결국 인구 규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도시 경력을 갖추고 구미 재창조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명품 전주 여건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인구 활력 도시에 매진하겠습니다. 구미 원도심 활력 사업 기본 계획과 스마트 도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하여 인구 회복을 위한 도시 구조의 새로운 판을 짜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번역별 입체 교차로 한 4개소에 한 820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선사업, 우회도로 개설 등 도심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도로 개설 총 예산이 한 609억 원 되는데 금년 대비 한 383억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역구광장 지하주차장 개방을 시작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격에 맞는 미래 신도시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대구 경북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국도 67호선, 지방도 927호선 개량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미 탄소 중립 지원센터 운영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낙동강 도시 생태 보건 사업을 축으로 도심 내 생태보건 활성 사업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와 특색이 있는 관광 산업을 통해서 낭만이 넘치는 문화관광 매력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보편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문화, 관광, 매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 힘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구미시만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산을 관광 자원하는 데 투자하고 또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1호 금호산 도립공원에 잔디광장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우회도로 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생산 힐링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낙동강을 활용한 강변문화 기반을 조성하여 수려한 관광자원을 시민들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구미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절차를 진행하고 한신제 기념식이 나라의 번영과 구미의 도약을 염원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역사자료관 보관, 박 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공원 테마공원 일대를 전체 국민 누구나 즐기며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상에서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구미 대표 축제 개발, 미디어 아트 전시관 건립 추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기존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을 조기에 완공하고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으로 생활스포츠 문화를 확대하고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2024년도 경북 도민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두텁게 보호받고 촘촘히 챙김을 받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도시에 매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인구 정책의 핵심이기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응급상황 시 소아 청소년 전문의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아청소년 응급 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과 아픈 아이 돌봄 센터를 신설하고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탄탄한 인프라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이 진로, 교육 문제로 구미를 떠나지 않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진로 진학센터를 설치하고 구미시 장학재단 명예전당을 설치로 지역 내 장학사업의 분위기를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지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미래 전략사업 대응 일자리 지원, 월세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50세 이상의 장년층이 사회봉사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확대 추진과 함께 50플러스 센터 운영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꼼꼼히 챙겨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 축하금을 신설하고 강동 노인 종합복지관 추진과 경로당을 추가 건립하여 활기찬 복지 여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과
사망 1억은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기존 만 65세 이상만 지급하던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의 연령 제한 규정 폐지와 수당 확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 구미 시민들께 존중과 예우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를 신규 지급하여 최일선의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혁신입니다. 도농상생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과 공직사회 혁신 문화 강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때까지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촌 예산은 원래 1156억 원 대비 28%, 328억 정도 순정합니다. 28%가 증가한 총 1484억 원을 가감히 집중 편성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농업플랜 2030을 준비하여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밀산업밸리와 시범단지 조성과 논이용 이모작 생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식량 생산 대전환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농부 육성 지원,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농민수당 지원과 월급 받는 농가 육성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들의 농촌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 회복과 인구 증가를 위한 이 모든 노력들은 공직사회의 혁신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일하는 조직과 유연하면서도 전문성이 있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3조 시대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능력과 예산 관리 및 재정 확보 기능을 강화하고 50조 경제 효과와 4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도시 기획실을 신설하는 전략적인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반드시 시정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구미 시정의 목표는 미래의 시작을 준비하고 혁신의 중심이 되어 구미 재창조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구미시의회가 상생협력하여 진정한 구미시대의 비전을 든든하게 구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혁신의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정우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기의 사망 예산안 제안 설명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윤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부시장 배용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안주찬 회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 회복, 경제 여건 일부 개선으로
자체 수입이 확대되고 국세, 세수 호주에 따른 이전 수입 또한 개선될 전망입니다. 세출은 인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확대,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 성장 및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한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 예산은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되 자체 수입 중대 방안을 강구하여 누락 없이 최대한 중액 편성하였고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확장적인 예산 편성으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 수요에 대해 반영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 1조 8,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부로는 일반 회계가 1조 5,021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 2,845억 원보다 2,1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 회계는 3,187억 원으로 전년 예산 2,115억 원보다 9,7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5,021억 원으로 2,1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체 수입은 지방세 402억 6천만 원, 세외 수입 91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정재원은 지방교부세 1,556억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252억 원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로 환경에 1,299억 5천만 원, 사회복지에 5,152억 6천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483억 7천만 원, 교통 및 물류에 1,310억 7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총 967억 원으로 전년 예산 354억 원보다 61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산수도 사업은 27억 원, 하수도 사업은 292억 원이 증가되어 총 359억 원이 증가된 2,2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으로 출산 추가금 지원에 24억 8천만 원, 산업단지 숙사 임차 지원에 6억 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8억 3천만 원,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진료 지원에 9,200만 원, 기업 지원 분야로 중소기업 승자금 지원 2차 보전금에 45억 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7억 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금에 53억 4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전에 22억 5천만 원,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에 12억 원,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반도체 2차전지 부품용 인조 후견 테스트베드 구축에 70억 원,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에 20억 원, 에너지 자격증 인프라 구축 사업에 4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사업으로 천생역사문화시설 조성사업에 23억 원,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에 5억 5천만 원,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35억 원, 강변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30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 청소년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88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18억 4천만 원, 강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에 9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에 9억 원,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8억 2천만 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2억 9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160억 9천만 원, 생계급여에 393억 4천만 원, 어린이집 영화관 운영비 33억 7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149억 8천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69억 2천만 원,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에 26억 원, 녹지공원사업으로 호텔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 지산세간 생태공원 활성화에 5억 원, 선산 산림규영타운 조성에 59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